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했습니다. 정계선, 조한창, 여야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하면서 여권에서도 불만, 야권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. 여권에서는 아니 왜 이런 중차대한 일을 국무회의 같은 데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임명을 하느냐, 사퇴해라, 막 이런 고성이 쏟아져 나왔고, 야권에서는 아니 국회에서 추천한 것은 마은혁 그 대법관 후보까지 3명인데 왜 2명만 임명을 하느냐, 맞아, 마은혁 후보까지 임명을 해라,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.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참 여야의 공세를 받으면서 상당히 좀 중간에 낀 뭐 그런 모양새인데, 일단 국면 자체는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헌재에서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. 일정한 어쨌든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하는 쪽으로 좀 빠르게 국면이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수사와 별개로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.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고민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,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6명인 이 헌법재판관을 추가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2명을 더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. 최대행으로서는 여야 공세를 받아도 어쨌든 국가적으로 봤을 때 일정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,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오늘은 그래서 이 최상목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최상목 대은 1963년 6월 7일 서울 용산 보광동에서 태어났습니다. 해주 최씨입니다. 해주 최씨 중에서는 탤런트 최불암 선생님, 그리고 또 최화정 씨 등이 있고, 마술사 그 최현우 마술사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이 탑 이름이 최승현입니다. 거기도 해주 최씨입니다. 고등학교를 오산고를 졸업했습니다. 오산고가 이제 경기도 혹시 오산에 있는 고등학교 아니냐 생각하시기 쉬운데, 이 보광동에 있는, 서울 보광동에 있는 고등학교입니다. 강북강변도로 마포대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가다 보면 언덕배기에 노란색 칠을 한 큰 건물이 보입니다. 그게 오산 고등학교입니다. 거기를 나와서 서울대 법대를 82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. 이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이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.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, 또 나경원 의원, 조국 전 장관들이 이제 82학번이고요. 국회의원이 지금 이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,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, 이 두 사람은 이 최상목 대행과 법대 동기, 또 행시 동기이기도 합니다. 행시는 이제 29회입니다. 법학과를 나왔는데 사법시험을 보지 않고 행정고시를 봤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. 이 최상목 대행이 과거 그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에 대해서 이와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. 2014년에 이제 동아일보가 10년 후에 대한민국을 빛낼 100인을 선정했는데, 거기 이제 최상목 대행이 들어갔었거든요. 그때 한 답변입니다. 대학교 3학년 때 사전적으로 법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행정부 역할에 관심을 갖게 돼서 법학 서적을 덮고 경제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그런 순간이라고 최 대행이 당시에 인터뷰를 했습니다. 그럼 사후적으로 이 검사나 판사는 결국 사후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거에 대해서 구형을 하고 또 이 판단을 내리는 판결을 하는 그런 것인 반면에, 행정부는 사전에 여러 가지 닥칠 문제 등등에 대해서 이제 법을 좀 만드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
사시보다는 행시 쪽으로 방향을 바꾼 그것이 이제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였다라는 거죠. 그렇게 최대행이 행로를 정하게 된 것은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있었던 박세일 교수의 영향이 컸습니다. 박세일 교수가 당시에 당신들은 다 혜택받은 사람들이다.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서 다음 세대한테 선진국을 물려줄 것이냐 하는 과제가 여러분 어깨에 달려 있다. 공직자가 되라. 행정부 공무원을 생각해 봐라.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러면서 이른바 이제 이 법경제학회를 박 교수가 중심이 돼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최대행을 포함해서 뭐 송원석 의원이라든지 박수영 의원이라든지 이런 의원들이 소속이 됐던 거죠. 조혜진 전 의원이나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으로 유명한 김난도 서울대 교수도 전부 다 이 서울대 법대 82학번들입니다.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 군대에는 6개월 방위로 최대행이 근무를 합니다. 그 이유는 독자이기 때문에 당시에 뭐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86년 10월부터 87년 4월 정도까지 이 방위로 군 복무를 마치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행정고시 합격한 게 이제 대학 재학 중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재부 등의 재경부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코넬대 대학원으로 유학을 갑니다. 이게 1992년부터 96년까지 여기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받게 되죠. 박세일 교수가 코넬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? 뭐 비슷한 코스를 최상목 대행도 거친 거죠. 서울대 법대를 최대행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. 행시 29회 합격하고 나서 뭐 요직은 많이 거칩니다. 재경부 금융정책과장, 또 기재부의 경제정책국장, 금융 분야와 거시정책을 둘 다 다루는 핵심 요직을 다 거치게 되죠. 기재부 1차관, 농협대 총장도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도 지냅니다. 그리고 나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내다가 이번 사안을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맡게 된 거죠. 공무원으로 있을 때는 김진표 장관, 그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을 지낸 김진표 장관의 비서관을 지냈고, 강만수 장관 시절에는 또 강만수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. 기재부에서 뭐 이른바 똑똑하면서도 게으른 상사, 뭐 가장 부하들이 좋아한다는 스타일이죠. 그리고 닮고 싶은 상사로 늘 꼽혔습니다. 업무 추진력과 장악력이 상당히 좀 센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재산은 2024년 기준으로 한 42억 7,600만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. 예금도 있고요. 경북 봉화의 뭐 임야라든지 동자동의 아파트, 또 용산 이촌동의 전세 등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책도 몇 권 있는데 대표적인 책이 경제와 역사 그들의 동반 여행기란 2006년에 쓴 책이 최대행의 대표 저서로 꼽힙니다. 최상목 대행은 지난해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단계엄을 선포할 때 그때 열렸던 회의, 국무회의라고 하는데 요건을 못 갖췄다고 하죠. 그 회의에서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이창용 한원 총재가 말렸다고 합니다. 대외적인 투자 심리 등을 생각하면 경제부총리인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렸다는 거죠. 어쨌든 뭐 바로 그 계엄 사태 직후에 한은 총재, 금감원장, 금융위원장 등과 F4 이른바 회의를 열어서 경제 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여서 계엄에 반대했던 것과 함께 좀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. 최상목 대행 어쨌든 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여야로부터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당장 뭐 민주당이 최대행을 탄핵할
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이제 흐름 자체도 그렇고요. 지금 그 항공기 사고의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, 일단은 현재 심리가 어느 정도 8명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그런 측면 같습니다. 아마 계속되는 탄핵에 대한 뭐 부담도 민주당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또 탄핵을 시도하기는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여권에서의 후폭풍, 이거 대통령 비서실장, 정진석 실장 포함해서 뭐 3실장 그리고 각 수석들 전부 다 사표를 낸 이런 부분, 방통위원장 대리도 마찬가지로 직무대행도 냈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행이 전부 반려하고 좀 일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, 여권 국민의힘 등에서의 최대행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것, 이런 것이 좀 향후에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일단은 국민이 보기에는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됐고,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좀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. 그런 면에서 본다면 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피하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. 현재 여권에서의 이 상황을 보는 것,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싶어서, 과연 여권의 흐름이 이대로 갈 것인지, 갔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, 그것도 하나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.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